저는 광주 북구을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이자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최연소 출마자 양삼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좋은 정치를 한다는 생각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광주의 아들 더불어민주당의 미래 기호 2번 양삼승입니다. 저는 광주의 정신을 저항, 민중, 그리고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 광주에 있는 버스의 번호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419번, 518번, 1187번이 그렇습니다. 419번은 저항의 상징인 광주 학생운동의 지역을 가는 곳이고요. 518번은 광주 민중 항쟁의 기념관을 가는 버스입니다. 그리고 1187번은 무등산의 높이입니다. 무등산이란 등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곧 평등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런 광주의 정신 그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 광주의 정신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광주의 미래 세력으로서 3D를 주창하는 바입니다. 3D는 제가 말하는 3D는 디그니티, 다이나믹, 디자인입니다. 디그니티는 위험과 명품 광주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이나믹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청년들이 모여드는 생동감 넘치는 광주를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디자인은 광주의 미래는 디자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익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월 2일 날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에서 민주당이 사라지는 그런 위기감, 그 안타까움 때문에 저는 2월 2일 날 사직서를 쓰고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백년 민주화의 역사,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으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는 것 처음으로 실현했습니다. 그 정신 이어나가겠습니다. 어디 감히 국민의당이 그 정신을 자기네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민주당의 역사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2002년도부터 민주당에 가입을 해서 대학생위원회, 그리고 구로구 의회 비서실장, 그리고 국회 정책비서를 역임했습니다. 민주당 청년 정치인 키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년 정치인으로 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는 정치적 빚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민주당에 대해서 통렬히 비판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기득권 세력과 싸우겠습니다. 저는 경양초등학교, 전남중학교, 살레시로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서울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저의 지역사회의 경험이 없다는 단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를 만나도 광주는 맛과 멋의 도시고 아름다운 도시라고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광주는 제가 말하는 샤이닝 시티입니다. 정말 날씨 맑고 정말 좋은 곳입니다. 살기 좋습니다. 공기 참 맑습니다. 그동안 광주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왜 다른 데는 공장을 세웁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으니까 광주는 항상 소외됐다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역사이지만 앞으로 미래의 가치를 봤을 때 광주는 더 큰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맑은 140만의 대도시에서 이렇게 맑은 공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 미래의 가치이고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광주를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저의 공약들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교과서 처음에 나오는 말이요, 사회적 재화의 권력적 분배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즉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권력자가 어떻게 세금을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왜 유치합니까? 그거에서 광주 사람 경제 나아졌습니까? 길거리를 가든 슈퍼를 가든 물어보십시오. 경제 나아졌는지. 저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영석 경제부시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광주의 미래에 대해서, 광주의 경제에 대해서 토론 한번 합시다. 토론 한번 합시다. 저는 솔직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광주의 청년들이 왜 떠나냐?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정치인들 뭐 했습니까? 일자리도 못 만들면서 저는 화가 납니다. 청년에 대한 정책들 전혀 없습니다. 당에서 청년 비례를 만드는 이유는 청년의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김광진 의원이라든지 장하나 의원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당에서 왜 국회의원을 시켜줬는데 그건 청년 정책을 만들려고 시켜준 겁니다. 수통 바꾸는 거, 환경운동하는 거, 전문가가 하면 됩니다. 왜 청년 비례를 했습니까? 청년 정책을 내오란 말입니다. 왜 그런 걸 못합니까? 저는 그런 청년 비례에 대해서도 화가 납니다. 요즘에 클린턴을 이기는 버니 앤더슨이라는 미국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 정치인이 쓴 그 정치인에 대한 자서전인데요. 여기 바로 뒷면에 나와 있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40시간, 주 40시간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왜 가난해야 됩니까? 그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 그것이 정치인의 자세이고 정치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정치인은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자신이 못 풀면 전문가를 불러다가 전문가를 부르고 행정가를 불러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정치인 아닙니까? 저는 정치인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안타깝지만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왜? 저도 광주에서 정착하려고 일자리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일자리 없어서 결국 서울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30대에서 40대의 경제활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부모님을 공양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들이 가장 많은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지금 20대들, 대학생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3포 세대라고 합니다.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심지어 취업마저도 포기했습니다.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4천만 원의 빚을 갖고 시작합니다. 지금 20대들이 10년이 지났을 때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다. 끔찍합니까? 끔찍합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했습니다. 광주 왜 못합니까? 전남대학교 반값 등록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성남시의 최저임금을 7,000원으로 맞춘다고 합니다.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 한 1,000원 정도를 성남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에서 광주의 최저임금 10,000원 만듭시다. 10,000원 만듭시다. 왜 못 만듭니까? 6,030원 사용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구에서 1,000원 부담하면 됩니다. 시에서 1,000원 부담하면 됩니다. 국가에서 2,000원 부담하면 시급 10,000원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시키는 겁니다. 목에 힘주라고 국회의원 만드는 거 아닙니다. 국회에서 졸라고 국회의원한테 세금을 그렇게 많이 냅니까? 저는 이제 40이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할 나이입니다. 저 국회에서 절대 졸거나 결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만약 본회의에서 결석을 하면 그거에 비례해서 월급을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노동자들 하루 회사 안 나가면, 아니면 일용직 노동자들 하루 안 나가면 일단 못 봅니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은 다 맞습니까? 그런 특권 없애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 국회에서 정책비서 하면서 국가의 예산 따는 방법 열심히 배웠습니다. 저 구로구의회 비서실장 하면서 시와 구와 국가와 이런 연결고리들, 협력 관계들, 협력하는 방법들 배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당 경력이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저 잘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살 때, 20대 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20대에게 투표를 해준 것은 호남이 큰 정치인 한번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 이제 40입니다. 저 한번 키워주십시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다음 일정이 있어서, 다음 이 후보자가 있어서 잠깐만 저의 공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은 미국과 다르게, 미국은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상원 의원은 국가의 정책들을 만듭니다. 하원 의원은 지역의 정책들을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모두 그런 역할들을 국회의원한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도 국가 공약과 지역 공약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륙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복원하고 싶습니다. 목포에서 시작해서 광주, 대전, 서울, 그리고 평양, 그리고 중국, 러시아를 통해서 저 동유럽 끝까지 이어지는 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양 세력이었습니다. 왜? 북한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섬이었습니다. 남북 관계만 조금만 해결이 된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이뤘던 남북 정상회담 다시 복원하고 남과 북 조금만 협력한다면 우리는 대륙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백제에 찬란했던 백제 라인을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지역 공약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광주에 행복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행복 마을은 박근혜 대통령이 썼던 행복 주택과
박원순 시장이 했던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등의 것들을 합쳐서 만든 공약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했던 행복주택, 결국에 그린벨트나 그런 곳을 풀어서 땅값을 안 들게 해서 건물 가격만 해서 좀 싸게 주는 겁니다. 좀 싸게 줘서 사람들 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답하라 1988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8에서는 아이가 혼자서 자라지 않습니다. 엄마가 잠깐 친정에 가면 옆에 집에서 밥도 해주고 그럽니다. 우리 원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살아 있었습니다. 다시 공동체 복원하겠습니다. 지금은 옆에 집에 사람이 죽어도 모릅니다. 그런 거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살리겠습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다 했었던 일입니다. 그거 합쳐서 하겠습니다. 행복주택과 공동체, 마을공동체 사업, 협동조합 합쳐서 행복마을 만들겠습니다. 건국동 일대에 많은 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가타운을 만들겠습니다. 예술가타운은 저는 개발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개발 무엇이냐면 다 밀어버리고 다 없애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건물을 짓습니다. 유럽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오래된 공장터 인테리어만 바꿔서 카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운암동 3단지 334동에 살았었습니다. 지금 재개발 들어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경양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만나 뵙고 학교를 거닐었습니다. 골목마다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거를 개발한다고 다 밀어버린다고 생각하니 저 어린 시절의 추억은 다 사라지는 듯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개발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이라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개발은 도시 재생으로 가야 됩니다. 어렸을 때 추억들이 남아있는 곳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수당, 광주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10,000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에서 이재명 시장님이 하신 청년수당 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 선거 나왔다고 할 때마다 청년들이 얘기합니다.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제발 살게 해달라고. 제발 살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뭐 했습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저는 화가 납니다. 분노가 입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청년 정책들 만들어내겠습니다. 전문가 모으고 디자이너들 모으고 상상을 더하면 가능합니다. 왜 못 바꿉니까? 그리고 나머지 후보자님들의 훌륭한 공약들 다 협의해서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행복마을에서 실현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땅값을 저렴하게 하는 대신에 그곳에서는 대기업을 못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못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요, 앞에 가면 세탁소 있었고요, 옆에 가면 슈퍼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20분씩 차를 타고 가서 대형 마트에서 물건 사옵니다. 경제생활은 계속 굴러갑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 다
힘들고 중소상인들 다 힘든 이유가 뭡니까? 대기업들이 쭉쭉 다 빼먹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제 특구를 만들겠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이 자기 이름 걸고, 베이커리 이름 자기 이름 걸고, 자기 커피숍 내고, 자기 이름으로 커피숍 내고, 자기 이름으로 세탁소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차를 갖고 가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예전에 다 가능했습니다. 예전에 직장을 안 가고 사업을 했던 이유는 더 많은, 안정되지 않지만 더 많은 임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편의점 하는 사람, 편의점 사장님들 100만원 채 못 가져갑니다. 프랜차이즈 비용 다 되고, 그리고 인테리어 다 하고, 인건비 다 주면 100만원을 채 못 가져갑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매출은 높은데 누가 돈을 벌어가는 겁니까? 바꾸겠습니다. 그런 특구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쿠폰을 만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년수당 쿠폰으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역의 중소 서점, 중소 시장, 시장과 중소 서점들, 문구점들,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곳들, 그런 것들 광주 쿠폰으로 지급을 해서 그냥 돈으로 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런 쿠폰을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도록 만들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구로구에서 에코구로 협동조합 초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저는 광주도 에코의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친구 한 명이 소울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씁니다. 그 차 한 달에 10,000원이면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충전소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살짝 출퇴근할 때만 쓴다고 합니다. 광주의 큰 기업인 기아자동차와 협력을 해서 미래 산업인 그 배터리에 농축되고 빨리 충전이 되고 충전량을 늘리는 배터리 기술과 그리고 충전소를 곳곳에 만들어서 전기차를 살 수 있고, 그러면 더 환경이 발전을 하고 탄소 배출권도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코 광주 만들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정치인은 나침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도리아창청 옳게 가면서 뒤따르라고 하는 거, 그건 정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운동입니다. 저는 법학과 학생회장을 하면서 운동을 했었습니다. 쇠파이프도 들었고요. 화염병을 든 마지막 세대입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저는 정치인은 자기가 10걸음 가면서 사람들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10사람들을 설득, 토론, 설득해서 반 걸음만 같이 한번 가보자. 그게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10걸음을 가면 세상 안 바뀝니다. 10사람이 반보만 가면 세상 바뀝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태평양을 건너고 싶을 때 사장은 목수에게 망치와 나무를 줍니다. 배를 만들라고 시킵니다. 그것은 사장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태평양 건너편의 대륙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희망을 줘야 됩니다. 희망을 주면 사람들은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것이 정치인이고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제 마치겠는데요. 저 2월 2일부터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조직국에서 후보자를 안 받으려고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 로데오 빌딩, 오남동의 가장 큰 빌딩인데요. KT에서 인터넷선을 못 놔주겠답니다. 그것 때문에 오후 내내 제가 사람 한 명 더 만나야 되는 이 소중한 시간에 선거운동 했습니다. 선거운동 못하고 인터넷 설치하려고 백방으로 오후 시간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런 민주당, 이런 대기업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기사를 봤습니다. 교육부에서 정교조 선생님들 교육부에서 내쫓으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장희구 교육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구 교육감님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와 싸우겠습니다. 지금이 싸우실 때입니다.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필리버스터, 저는 정치 시민으로서 기존 정치인들, 현직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 하는 거 맞습니다. 저 그래서 필리버스터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왜 그게 목적이 돼야 됩니까? 그 목적은 테러 방지법에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을 반대하는 수단이 필리버스터였던 거지 필리버스터가 목적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필리버스터 그거 정말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반테러 방지법 이거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과 연계된 민생법안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건 별개로 논의해야 됩니다. 저는 필리버스터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김종인 원내대표님 그리고 비대위원님 왜 자기들만이 그런 필리버스터를 그만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시에 중단한다고 선언하면 됩니까? 그걸 바라보고 그거에 대해서 통쾌하게 생각하던 국민들, 뭔가 될 거라고 희망 가졌던 국민들 화났습니다. 왜? 정말 필리버스터 중단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여쭤봐야죠. 저희는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필리버스터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테러 방지법을 반대하겠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과 이야기하셨어야죠. 왜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하니 국민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더불어민주당 꼴도 보기 싫다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반성하십시오. 국민과 소통하십시오. 그게 정치인입니다. 그게 정당입니다. 그게 민주당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